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독서 얘기했는데 뭐 계속 좀 할까요? 어떻게 같은 주제로 계속 듣는 게 또 짜증나요? 짜증나지 않아요? 할 얘기가 좀 더 남아 있는데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죠. 여태까지 뭐 얘기했어요? 글쓰기 한글, 글쓰기 한글을 공부하는 거를 글 공부라 그러죠. 그래서 이제 글쓰기 한글에 대한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, 그 내용도 좀 더 남아 있고, 글짓기 한글, 글짓기 한글을 읽는 거, 글짓기 한글을 읽는 거 독서, 글짓기 한글 독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. 여태까지 이제 글짓기 얘기를 하고 글쓰기 얘기를 하고 글쓰기에 관한 걸 얘기하고 이제 글짓기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? 이제 문예죠, 문예. 그것도 얘기인데 오늘 그 포탈에 다음에 그 뭐 댓글 많은 뉴스 해가지고선 올라온 기사가 있더라고요. 댓글이 몇 개가 달렸냐면은 4051개가 달렸어. 이 댓글 많이 달린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대선 1년 앞 지지율은 쪽집게. 지금 1위 윤석열 당선 확률 80%. 뉴스원의 김일찬 기자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 기사 내용을 읽어봤어. 근데 이거 뭐예요? 사기꾼이죠, 사기꾼. 기자들 중에는 사기꾼들이 많아. 지적 사기라 그러죠. 뭐 이렇게 금전을 이렇게 가로채는 돈을 빼앗는 그 사기는 형법상의 사기고, 뭐 이렇게 기사를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적 사기라 그러죠. 지적 사기를 벌인 글이에요, 이게.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있으면 이런 기사를 딱 보면 알죠. 아, 이 새끼가 또 사기를 치는구나, 이렇게 알죠. 볼까요? 대선 1년 앞 지지율은 쪽집게래. 딱 맞는다는 거죠. 지금 1위 윤석열 당선 확률 80%였죠. 그래서 이 당선 확률 80%가 왜 나왔는지, 이 김일찬 기자가 어떤 근거로서 당선 확률 80%라고 했는지 그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요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.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1년 전 시점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정치인이 대권을 거머쥔 적은 16대 대선을 제외한 총 4번으로 당선 확률은 80%였다. 이래서 이제 당선 확률 80%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기사 제목을 그렇게 썼어.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어때요? 그냥 웃길 따름이죠. 예, 웃길 따름이라고. 5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선 1년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1위를 한 사람을 5명 중에 4명이 진짜 대통령이 됐더라. 그래서 당선 확률 80%다 이렇게 쓴 거야. 여러분, 학문은 뭐를 다루는 거예요? 인과관계를 다루는 거야.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.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업로드를 안 시켰구나. 인과관계야. 원인과 결과. 이래서 인과관계가 맞으면 이제 우리 이제 학문에다가 이제
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이제 쓰죠. 자연과학은 인과관계가 딱딱 맞는데 인문 사회 쪽에는 어때요? 약간의 예외도 있죠.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?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?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죠. 살려고 하는 사람이. 그렇죠?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라면이 500원이었는데 갑자기 1,000원으로 뛰었어. 그러면 사는 사람이 좀 줄고 대체제가 좀 많이 팔리고 그러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죠. 근데 이제 특정한 어떤 경우는 예외가 있죠. 예외. 이게 뭐예요?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막 늘어나. 그런 거 이제 그 베블런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사는 그 상품이 있죠. 뭐 루이비통인가 뭐 이런 거. 그런 건 가격이 올라가도 사는 사람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 쪽에는 이과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딱딱 맞는데 그 인문사회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인과관계로 설명되지만 약간의 예외도 있죠. 그래서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조금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? 여기는 거의 이제 예외가 없는데 문과 학문에서는 좀 예외도 좀 존재하죠. 그렇지만 이제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도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우리는 보죠. 예.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학문은 인과관계를 따지죠. 인과관계를 따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뭘 따져요? 이제 상관관계를 얘기하죠. 인과관계, 상관관계. 상관관계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. 강한 상관관계, 약한 상관관계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? 빈곤과 범죄를 저지르는 거. 이거하고는 뭐예요? 인과관계가 성립하나요? 빈곤한 사람이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다. 이런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상관관계는 있죠. 빈곤이 심할수록 이제 범죄를 저지를 그 비율이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죠.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도 있죠.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장 안 넘을 사람 없다. 뭐 이런 속담도 있고. 그게 이제 빈곤이 범죄와의 관계에서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한 속담이죠. 그래서 이제 빈곤 퇴치를 하면 어때요? 국가가 빈곤 퇴치를 하면은 장발장 같은 그런 범죄는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의 관계는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도 이제 뭐 학문에서 취급을 해주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약한 상관관계가 있죠. 인과관계, 강한 상관관계, 약한 상관관계, 그다음에 무관계가 있죠.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. 이렇게 학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. 그 네 가지로 나눌 때 마지막에 무관계에 대해서 관련한 속담이 뭐예요?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. 이거하고 이제 까마귀가 배를 떨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떨어져서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거의 결과다.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.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우연히 벌어진 건데 마치 이게 인과관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죠. 뭔지 알겠어요?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김일찬 기자가 썼던 이거 대선 1연합 지지율은 쪽집게 지금 1위 윤석열 당선 확률 80%
이건 뭐예요? 지금 1위 윤석열인 거 여론조사에서 1위 됐어. 당선 가능성이 80%야. 이렇다는 거죠. 이게 뭐예요? 인과관계예요? 상관관계예요? 뭐 그런 식으로 쓴 거잖아. 80%라는 건 뭐예요? 마치 이제 1위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 여론조사 1위를 했기 때문에 80%라는 게 이제 쪽집게 딱 맞을 거다는 거죠. 인과관계다 이거죠.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. 근데 인과관계 아니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쓴 거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? 밑에 댓글 단 네티즌들 보니까 기레기 소리 하고 있네. 기레기 소리 듣는 이유가 정파적이기 때문입니다. 원칙과 철학이 있는 모두 기대하는 내가 문제겠지. 뭐 이렇게 썼어요. 근데 이게 왜 웃기는 얘기냐면요. 이런 거는 1년 전 그 여론조사 1위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,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건 뭐냐면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도 아니고 뭐에 해당되냐면 징크스에 해당돼. 징크스. 우리는 이것을 징크스의 영역에서 다뤄요.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그 월드컵 하잖아요. 월드컵 하면은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은 그 개최국이 개막식 날 첫날 첫 경기를 해. 예를 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개최를 했어 월드컵을. 아니 이제 또 프랑스가 개최를 했어. 그러면 개최 첫날에는 그 개최국에 있는 팀이 나와. 그래서 개막식을 이렇게 해. 여긴 개최국 팀, 여기 개최국하고 상대하는 팀 이렇게 하는. 근데 어떤 징크스가 여태까지 있었냐면은 개막식 날 개최국은 꼭 진다. 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었어. 근데 그 징크스가 깨졌다고. 그게 어느 월드컵에서 깨졌어요? 하여튼 깨졌어. 그게 그 징크스가 꽤 오래 갔었는데 깨졌어. 그렇죠? 자 봅시다. 그 개최국 대륙이 있어. 유럽 대륙하고 남미 대륙이 있어. 개최국 대륙에서 하면은 그 대륙에서 그 우승팀이 나온다 이런 징크스도 있었어. 그렇죠? 그런 징크스도 깨졌어. 몇 년 월드컵에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깨졌어. 그래서 어느 어느 분야나 어떤 일이나 봤을 때 일종의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징크스인데 그 기사를 쓸 때 어때요?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월드컵을 어디서 하죠? 가만히 있어봐. 접대 다음 월드컵 개최국 어디야? 왜 이렇게 안 나와? 러시아 아닌데? 카타르야. 카타르. 아시아 맞나? 2022년 월드컵 개최국 2022년 카타르네. 카타르. 그러면은 얘 누구지? 어디 갔어? 이 김일찬 기자처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 첫 개막식에서 패배할 확률 80% 이렇게 쓰는 거예요? 그렇게 기사 안 쓰잖아요. 왜 그래요?
그건 징크스지. 징크스지 뭐 인과관계가 있거나 상관관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역대 개최국이 개막식에서 진 경기가 예를 들어서 10번이 있었는데 8번이 그랬어.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? 80%잖아, 80%. 그래서 다음 개최국 카타르 개막식 경기에서 질 확률 80% 이렇게 쓰나요? 그렇게 안 쓰잖아. 왜 그렇게 안 써요? 그건 징크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. 근데 이 김일찬 기자는 뭐예요? 국민들을 이제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당선 확률 80% 이렇게 쓴 거잖아요. 김일찬 기자는 왜 이런 걸 썼을까요? 더불어민주당 망해라잖아요. 망해라. 빨리 정권 교체해가지고. 그 이제 뭐 윤석열을 좋아하는 기장가 보죠. 이쪽을 좀 편드는 기장. 근데 어느 편을 들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기사를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. 이건 사기 치는 거죠.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좀 어리숙한 노인네들 사기 치려고 하는 약장수 수법이잖아요. 대선 1년 앞 지지율은 쪽집게. 지금 여론조사 1위 윤석열 당선 확률 80%.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 개막식 전에서 개막식 경기에서 질 확률 80% 이렇게 쓴 거잖아요. 그건 징크스를 해서 확률 몇 프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. 그렇죠? 과연 이번에는 징크스가 깨질 것인가 깨지지 않을 것인가 뭐 그게 관심이다 뭐 이렇게 쓰지 뭐 질 확률 80%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. 왜냐하면은 그건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. 그러니까 우연이죠, 우연. 징크스는 뭐예요?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, 우연히.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.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그런 관계잖아요. 징크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. 개최국이라서 지는 거예요? 개최국하고 그 경기에서 개막전에서 패배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?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.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. 그냥 징크스라고. 근데 그런 징크스를 얘기할 때 이렇게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. 이거 사기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면 이런 거에 안 속죠. 그쵸? 네. 약장수들이 뭐라 그래요? 약장수들이 이게 이제 강원도 뭐 원주군 둔내면에서 난 더덕으로 만든 더덕주라 그러는 거예요. 더덕주. 이 더덕주를 100명의 노인이 먹었는데 100명이 지금 80세까지 병 하나 안 걸리고 쌩쌩하게 산다고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. 선전을. 근데 더덕하고 80세까지 병 없이 80세까지 사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요? 상관관계가 있어요? 뭐 있을 수도 그건 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뭐라는 거예요? 뭐 더덕주 먹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다기보다는 건강 관리를 잘 했으니까 살았지 이런 거잖아요. 약장수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펴잖아요. 뭐 이 더덕주를 먹어가지고 뭐 8, 90살까지 무병장수 한다고 뭐 이래서 여태까지 노인네 100명이 이 더덕주를 먹었는데 100명 다 90살까지 아주 쌩쌩하다고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잖아요. 근데 쌩쌩한 거는 뭐예요? 쌩쌩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. 그렇잖아요. 더덕주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걸로 해서라도
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 건데 90살까지 무병장수하는데 더덕수 물론 더덕수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뭐 거기에 뭐 일조를 하긴 했겠지. 그냥 그런 건 뭐예요? 인과관계도 아니고 강한 상관관계도 아니고 야 잘만 쳐주면 약한 상관관계라고 쳐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있고 근데 그나마 약장수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? 뭐 그냥 좋게 생각해주면 뭐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더덕주가 좋다는데 더덕으로 만든 술이 아주 좋다고 봐줄 수도 있잖아.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선 뭐 그 당선 확률 80%라고 쓰는 거 이거 완전 사기 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거는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도 아니고 뭐예요? 징크스의 영역이라고. 징크스의 영역. 거의 인과관계가 없고 관련이 없는데 대체로 1위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. 이건 뭐 일종의 징크스의 영역이라고. 그래서 징크스의 영역은 뭐 당선 확률 80%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. 그렇죠? 우리 징크스에 관한 건 뭐가 있어요?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어. 미역국을 먹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가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미역국 10명이 먹고 갔는데 미역국 8명 먹은 사람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어.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공무원을 치는 그 갑돌이가 그날 미역국을 먹었어.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. 그럼 김일찬 기자는 뭐라고 써요? 공무원 9급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뭐 김갑돌 씨, 공무원 불합격 확률 80%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.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. 이 기사가 그런 거잖아.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. 근데 기자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. 우리나라 기자들은. 국민들을 이제 어리숙한 사람들,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론몰이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런 기자들이. 근데 기사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. 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?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어. 저널리즘 원칙은 사실 보도를 되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. 근데 이 기사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기사잖아요. 그렇잖아요. 네.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. 이거 다 저널리즘에 위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 속이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. 김갑돌이가 미역국 먹어가지고 구급 공무원에 불합격할 확률이 80%라고요? 개최국 카타르가 여태까지 개막전에서 졌던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개막식 경기하면은 질 확률이 90%라고요?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.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할게요. 조금 떠들었는데 24분이 지나갔어. 짧게 찍으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방송했으면 됐잖아요.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